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도대체 브랜드는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셨으면 이제 오늘은 브랜드를 런칭할 때 정말 중요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사실 함께는 아니고 저만 얘기했죠. 그 창의력, 그리고 전략, 좋아요, 구독하기, 요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봐 볼게요. 브랜드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브랜드를 하면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브랜드 컨셉과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 미션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아랍니다. 정말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고, 하셔서 이제 한 2년, 3년 지나갈수록 점점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시장성에 따라요. 우리가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우리가 되게 컨템포러리 브랜드야. 그러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유행하는 옷들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일단은 의류 브랜드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컨셉을 잘 녹여내가지고 만든 듯해. 근데 이게 잘 팔려요. 근데 점점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게 되는 거지. 막 그냥 야, 이게 유행한데, 특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심해요. 갑자기 가죽 자켓 유행하면 다 가죽 자켓 입고, 옛날 모나미룩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우르르르 시장에 맞춰서 따라가게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매니아층을 모으는 특이한 옷을 하는 브랜드도 매출이 안 나오니까 점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브랜드 컨셉과 아이덴티티, 미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첫 시작의 계기가 되어 가는데, 이런 거를 버텨내냐 못 버텨내냐, 처음에 매출이 잘 나와도 점점 시간이 1년, 2년, 3년 흘러갈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근데 우리가 조금만 유행하는 걸 해도 매출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이거를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견디죠. 그러니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컨셉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컨셉을 잃지도 않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미션을 위하여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자꾸도 큰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이거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이게 유행하고 저게 유행해도 우리는 좀 컨셉과 아이덴티티, 미션을 지켜보자, 요런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컨셉과 미션, 아이덴티티 지키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요거를 지키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브랜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죠? 브랜드에서 느끼는 거는 제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품만큼 중요한 건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 50이랄까? 제품도 중요한데 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해요. 의류 사업에서 서비스를 하면 뭐겠어? AS가 될 수도 있고, 판매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고객 응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케팅으로 전달하는 것마저도 서비스예요.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즐겁게 제공을 할 수 있느냐도 서비스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의 이 요소들 있죠. 우리는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할 거다, 이게 매우 잘 정해져야 된다는 거.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 브랜드가 디자인은 되게 무난하나 세상에서 정말 편한 옷을 만들 거야. 모든 원단에는 폴리우레탄이나 스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편하고 활동성이 뛰어나. 우리는 막 슬림한 옷이 없어.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비스도, 이 제품의 핵심 요소는 편안함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도 편안하게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이 여러분 저희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사러 왔는데 불편해. 전혀 얘네들이 편안하지 않아. 쇼핑몰 들어가는데 불편해. 아니면 막 물어봤어.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른 컬러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어요.
아, 그러면 다른 사이즈는 없어요. 막 이래. 불편하잖아. 옷은 편하다면 서비스는 왜 이렇게 불편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이 제품과 편안한 서비스. 아예 옷이 불편할 거면 불편하게 서비스해. 상관없어. 근데 사실 좀 상관이 있겠지? 아무튼 이 어떤 느낌을 맞추라고 이 핵심 요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집중을 해서 브랜딩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였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왜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이런 말이 정말 중요했는지 모르겠어. 가성비라는 말 있죠. 가성비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끝났다고 봐요. 끝났어. 물론 뭐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가성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패션 브랜드라고 하면 가성비보다 중요한 거는 가심비 또는 감성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감성비 할 때 그 감성이란 단어 있죠. 감성도 감자에 보면은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한자를 보면은. 그리고 가심비도 심자가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케팅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내도 이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막 이쁘고 새롭고 이런 거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러분들 뭐 학원, 학교, 패션 이런 거 유튜브 많이 보시면 다 이런 얘기 해요. 새로운 제품은 없다. 새로운 디자인은 없다. 다 돌려막기를 할 뿐. 뉴트로 뭐예요? 새로운 레트로 갖다 붙인 거죠. 그 막 이번에 2020년도에 뜨는 말도 이런 거 있죠. 뉴 미니멀.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 미니멀이 그렇게 유행에다가 이제 뭐 놈코어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다시 돌고, 그래도 미니멀이 좋은 거지. 뉴 미니멀. 다 갖다 붙이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과 그 전에 유행했던 거를 조합하고, 뭐 제품과 유행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왔고, 우리는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하기보다는 그 제작에 어떤 큰 공을 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제품을 고객들이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우리의 제품을 고객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 이제 감성적인 가치를 받게 되는지,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라는 걸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옷에 대해서 적는 건데, 그전에는 어떤 기능에 집중해서 적어줬다면, 사진을 찍었다면, 이제는 감성적이고 이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원단이 너무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원단을, 옛날 같으면 원단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촬영을 해요. 뭐 초밀도 극세사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막 이런 거를 촬영을 했다면, 요즘에는 몸 이렇게 입고 막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을 찍어. 요즘에 상세 페이지 영상을 많이 찍는 시대가 왔는데, 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닿고 있고, 막 집에 키우는 멍멍이 새끼가 와가지고 막 올라가고, 야옹이가 올라와가지고 막 그 위에서 식빵을 굽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부드러우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감성적인 부분에 집중하라.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예시까지 잘 고민을 해보셔서 정말 좋은 브랜드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있었죠.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브랜드 미션을 지켜라. 이 부분에서 요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또 뭐 어떤 식으로 정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차 알아갈 거예요. 브랜드 네임은 어떻게 정하고, 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로고는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